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늘부터 쉽게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명당을 생각하시죠. 명당이라는 거는 제가 편안한 자리,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내 자리가 명당 자리다, 좋은 데에 가면 내 자리가 명당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자리다, 아니면 겨울이면 눈이 빨리 녹는 자리, 가을이면 낙엽이 쏘복이 쌓이는 자리, 아니면 양지 바른 자리, 햇빛이 잘 드는 자리,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명당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명당, 보시는 것 같이 이 밝은 땅이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 밝은 땅이라는 것은 주변과는 현재의 밝은 땅이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저희가 쉽게 명당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흙이 있죠. 이 흙이 주변과는 현재의 다른 흙, 우리가 보셨을 때 땅에 금괴를 묻어 놓은 것 같은 흙, 밝은 흙이 명당이라는 거고, 이 자리는 나무 뿌리도 침범이 못할 뿐더러 제가 곤충이나 동물들도 침범이 못한 자리, 이렇게 주변과는 현재의 다른 밝은 흙 자리를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당을 쉽게 설명드리면 과일나무와 계란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제가 과일나무라는 것은 나무 뿌리에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었을 때 나무 열매를 찾는 것과 같이 산에서도 나무 열매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 계란도 저희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있었을 때,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었을 때 꽃이 피고 제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제가 열매를 맺는 부분을 찾는 게 제가 명당이나 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반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이 백두산에서부터 뿌리가 돼가지고 이 백두대간이 큰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어 나와가지고 이 줄기들은 어떤 물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의 열매, 풍수로 말하면 과일의 명당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셨을 때 과일나무의 종류에도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있듯이 저희가 명당의 산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셨을 때 산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를 세분화하면 9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5가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성, 불꽃과 같은 화성이 있고, 제가 죽순과 같은 목성, 창과 같은 토성,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금성, 그리고 물결 치는 것 같은 이런 수성, 이 5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사진을 보면 이 죽순과도 같고 불이 타오른 것 같기도 하고 창과도 같고 제가 솥을 엎어놓은 것과도 같고 물결 치는 것 같기도 한, 이렇게 크게 산을 5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 부분을 세분화하면 크게 9가지로 나누는데, 우주의 빅뱅에 의해서 천상의 어떤 구성이 생기고,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흔히 알고 있는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에 이성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천상의 구성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산을 크게 5가지에서 세분화해서 9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보셨을 때 우리가 목성이라는 죽순과 같은 목성인 탐낭성과 제가 창과 같은 토성인 거문성, 녹전성, 그리고 자보성이 있고요. 제가 물결과 같은 수성인 문곡성,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화성인 염정성, 그리고 솥을 엎어놓은 것 같은 제가 무곡성, 파군성, 저희가 우필성, 이렇게 9가지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우리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죽순과 같은 탐낭성의 경우 만약에 혈이 만들어지고 과일나무로 비하면 열매가 맺는 자리는 이런 죽순과 같은 산이 있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가 명당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과일나무의 열매와 같이 산의 종류를 5가지, 9가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과일나무의 열매를 찾듯이 명당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 죽순과 같고 이 창과 같이 이렇게 9가지로 저희가 구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양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제가 자식이 나오는 거고, 또 동물로 말하면 이게 수컷과 암컷이 만났을 때 새끼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이 수술과 암술이 만났을 때 어떤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어떤 양인 하늘과 음인 땅이 만났을 때 어떤 용이 풍운을 일으키고 비와 바람과 번개가 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양인 하늘과 음이 땅이 만나서 만물이 소생케 한다. 이런 어떤 음양의 원리로 저희가 비교해서 보셨을 경우에, 제가 움직이지 않는 산을 음이라 그러고, 움직이는 물을 양이라 해가지고, 이 산과 물, 사람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와 만났을 때 자식이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산인 음과 양인 물이 만났을 때 저희가 지리하게 말하는 이 명당인, 우리가 말하는 집을 쓰는 명당, 양택의 명당과 묘를 쓰는 음택의 명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당이란 것은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찾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당의 단면적이라는 것은 이 계란과도 같다는 겁니다. 계란을 보시면 계란에 껍질이 있고, 계란에 흰자가 있고, 그리고 계란에 노른자가 있듯이, 제가 명당이라는 것은 주변과 현재 밝은, 우리 흔히 말하는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의 노른자를 제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계란의 노른자에 조상을 모시고 집을 지을 때도 계란의 노른자에다가 집을 지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장익고 지리풍수학께서는 지도를 보고 명당을 찾는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가보지 않는 곳에 미리 지도를 보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국제공항이 생김으로써 저희는 명당이 살아있을 줄 알고 갔는데,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절개가 돼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기 쉽게 명당의 단면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지표면에서 한 자에서 두 자 정도를 들어가니까 하얗게 뭐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산으로 말하면 산의 능선이다. 우리 사람 말하면 사람의 뼈, 그리고 우리가 풍수 용어로 말하면 용이라는 거죠. 어떤 산의 능선이 와가지고 어느 일정한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이분이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이 자리가 명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란으로 비유하면 이 윗부분이 계란의 껍질이 되고, 밑에 있는 윗부분이 계란의 흰자, 그 다음에 계란의 노른자, 밑에 계란의 흰자, 이렇게 껍질같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계란의 흰자가 있고 계란의 노른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것은 밝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밝은 땅 그래가지고 어떤 산에 가셨을 때 산 전체가 밝다 해가지고 그 자리가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변과는 현재 다른 흙,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의 흰자가 아닌 노른자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계란의 흰자 안에 이렇게 그 주변과는 달리 이 부분만 계란의 노른자가 나온다는 거고, 이 부분의 흙을 저희가 삽으로 뜯어서 봤을 때 이 자리는 이렇게 오색 찬란하고 밝은 빛이 나와야지만이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이 자리가 명당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저희가 산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이 자리가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를 판단하셨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땅의 흙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땅을 파놓은 흙이나 안에 있는 흙을 보셨을 경우에 명당이라는 것은 밝은 흙이면서 저희가 비석비토라고 합니다. 이 비석비토라는 것은 안일비, 돌석, 안일비, 흙토 해가지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 명당이라는 건 이 비석비토,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을 경우에는 이게 돌인 것 같은데 손으로 깨봤을 때는 깨지면서 분가루 같이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비석비토 명당의 흙이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자리가 명당이 된다 그러면 땅을 팠을 때 이 땅 안에가 금괴를 묻어놓은 것 같이 이런 밝은 흙이 밑에 이렇게 깔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 저희가 명당에다 조상을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음택의 명당, 묘자리의 명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양택,
이 자리는 그 합천에 있는 해인사 부근에 보면 가야산 밑에 조시성을 가진 분이 뭐 천년 도읍지가 하는 어떤 예전에 선사들의 결록에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토개발로해서 이 부분이 조금 파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요 뒤에 보시는 자리가 지금 계란의 흰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란의 노른자가 되는 자리죠. 이렇듯 묘자리의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묘를 쓸 때 땅을 파죠. 땅을 파는 것 같이 묘자리의 명당은 어떤 밝은 흙이 땅 밑에 있는 거고, 집터의 명당이라는 것은 땅에 지표면에 가깝게 명당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음택의 명당이 계란이 작은 계란이라 그러면 양택에 있는 명당의 계란은 큰 계란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란의 흰자가 되고 이 부분이 계란의 노른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삽으로 슬쩍 그 표면을 제가 긁어 보았습니다. 긁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 자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밝은 흙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묘자리의 그 크기와 양택의 크기는, 묘자리라는 거는 작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평에서 2평 정도지만은 이 집터의 명당이라는 거는 집을 질 수 있는 자리 30평에서부터 저희가 한 100평, 200평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온다. 그 때문에 집터와 묘자리 명당이라는 거는 묘자리만 밝은 흙이 나온 거 아니라 집터도 이렇게 밝은 흙이 나오는 거고, 이 집터가 좋은 자리 같으면 주변에 가보면 이렇게 밝은 흙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의 흙을 저희가 크게 관찰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랗고 밝은 흙이 보이시죠? 우리가 저희가 밝은 흙이다 그러면 흔히 오색 찬란하다 그러죠. 이 오색 찬란하다는 것은 이 오색깔, 파란색, 빨간색, 흰색, 노란색, 검정색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검은색부터 노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오색 찬란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명당이란 거는 밝은 땅이고 집이나 묘나 똑같은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